그러면은 이게 예. 또 하나지 이슈가 그렇게 미래는 밝은데 예. 이게 진짜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 언제 도래할 것이냐. 너무 또 먼 미래면 사실 뭐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좀 이게 영화에서만 봤던 그런 스토리로만 남을 수도 있잖아요. 먼 미래가 아니고 현실입니다. 이미 눈앞에 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전기자동차 한 3, 4년 전만 해도 누가 전기자동차 타냐고 했는데 지금은 전기자동차는 당연히 타는 물건 중에 하나로 다들 인식을 하죠. 네. 이번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새로 상장을 했는데 440만 명이 주식을 몰려다 사셔가지고 114조 원이 맞아요. 몰렸다. 시중에 돈이 이렇게 많은지 저도 몰랐어요. 와, 우리나라 사람들 돈 되게 많더라고요. 114조 원이면 갑자기 우리나라 시총 2위냐 3위냐를 따지는 정도잖아요. 맞아요. 이 정도의 큰 회사가 순식간에 생길 정도로 이미 미래기술이 대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미래 언제 오시냐. 그냥 미래는 퓨처이즈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돼서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 기술들이 이미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쭉쭉 현장을 이렇게 그 흐름에 이어가고 있다. 이런 점을 좀 쭉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배터리 기술이 왜 이렇게 인기를 얻었나? 전기자동차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전기자동차 탄다는 게 뭐 3년 전, 4년 전만 해도 이제 당연히 이걸 왜 타냐라는 소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뭐 당연히 타는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몇 년만 더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전기자동차는 이제 당연히 수백 킬로 가는 거고 당연히 10분 안에 충전 다 끝나는 거고 당연히 그냥 휘발유차 도태되는 게 당연한 미래의 상황입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가 지금 이미 뭐 레벨 3는 당연히 파는 물건이고 레벨 4 언제 하냐 뭐 이러고 있죠. 레벨 3, 4 다 아시죠? 네. 3, 4. 그 단계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4단계부터 운전대를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 지금 그 4단계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3단계까지는 가끔 사람이 개입을 해야 되는데 2단계는 사람이 잡고 있으면서 가끔 도움을 받는 정도라고 하면 3단계까지는 이제 뭐 사람이 가끔 이게 좀 신경을 써줘야 된다면 4단계는 사람이 운전을 안 해도 돼요. 근데 4단계 이제 좀 있으면 팔기 시작할 거라는 얘기가 막 나오거든요. 이 정도 기술 상황이면 이미 뭐 미래가 언제 올 거냐라고 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눈앞에 와 있는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들 투자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 이미 와 있습니다. 이게 언제 오는 게 아니고 와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미 눈앞에 현실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도전을 해야 된다. 지금 공부하셔도 안 늦었어요. 바짝 공부하면 몇 달도 안 걸리잖아요. 사실 이런 거 흐름 같은 거 따라잡는데 적어도 10년, 20년은 이 흐름이 막 변화하면서 이어갈 거기 때문에 적어도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지금 현재 막 변화하고 있는 첨단 기술의 흐름 같은 거를 꾸준히 공부를 해두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바이오에 영향을 미쳐서 바이오 연구 같은 거에 흐름을 미치기 때문에 바이오도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선은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우선 인공지능 관련 기술은 다 핵심이에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인공지능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게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로봇을 거기서 제일 중요하시게 보는 이유가 인공지능이 현실에서 노동력을 갖게 하기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공지능하고 로봇을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인터넷상에서 활동할 수 있게 만들고 각각의 물건들을 연결해주는 기능 있죠. 사물 인터넷, IoT라고 그러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 기술 빼놓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100년 전, 50년 전 우리들이 살던 집의 모양 별로 안 변했어요. 자동차 모양 별로 안 변했어요. 거실 모양 별로 안 변했죠. 네. 텔레비전은 엄청나게 변했죠. 인간 생활의 변화가 디스플레이에서 먼저 일어나요. 진짜로. 그 반도체 변하고 디스플레이 변하고 사실 지금 이만큼 두껍던 그 TV 브라운관 모니터 요만한 게 이렇게 얇아져 벽에 이렇게 100인치를 발라버리는 세상이 됐잖아요. 디스플레이가 더 좋아지면서 이제 눈으로 올라오기 시작하죠. 뭐 이런 것 그러다 보면 뭐가 나와요? 이제 가상현실 세계에서 메타버스를 보게 되죠. 이런 것들이
충분히 기술 흐름 변화를 이렇게 쭉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기술이 우리 생활 변화를 하는데 제일 피부로 느끼는 변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기술 역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는 피부로 느끼기가 힘들어요. 일반인 분들은, 소비자분 입장에서는 뇌과학이라든가 의료는 병원 가면 치료해 주는 건 사실 아프지 않으면 못 느끼는 데다가 사실 처음 보는 기계일 거 아니에요. 내가 아파서 갔는데, 지금 가서 봤건, 그때 가서 봤건. 그래서 뭐 진짜 느끼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의료 영역도 크게 변화가 있을 건데, 이제 우리가 직접 느끼는 변화들은 이런 것들이 우선 될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거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가 주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좀 저자님께서 보실 때, 예. 이런 것들을 좀 앞서가서 대표할 수 있는 기업들? 일단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을 이끌 수 있는 기업이면 네. 견인할 수 있는 로봇 기업 회사면은 전망이 있겠죠. 그러면 우선 반도체를 생산하는 회사여야 되고 우리나라 같으면 SK 하이닉스, 삼성 뭐 이런 데 있을 거고요. 전망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자동차 자율주행 하는데 뭐 현대 있고 뭐 우리나라 또 뭐 있죠? 그 다음에 로봇 만드는 회사 로보티즈라는 데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잖아요. LG, 그다음에 이제 두산 로봇도 있고, 뭐, 이런 데들 전망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나 뭐, 이런 포털 업체들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인프라 업체들이 좀, 인터넷 회선이라든가, 6G. 그런 KT라든가 이런, 인터넷 회선 업체들의 거기는 깔아놓으면 돈을 벌기 때문에 미래 전망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의 업체들이 좀 쭉 계속 치고 나가지 않을까.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막 빅테크잖아요. 뭐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뭐 애플 뭐 이런데.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점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좋은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회사를 차리잖아요. 그 회사를 계속 사오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술로 먹고 사는 회사인데 이미 큰 회사가 됐고 자본력이 있는데, 저기 누가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괜찮은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 또 기술값을 외국은 충분히 잘 주잖아요. 막 몇 달러씩 줘가면서까지 이제, 너네 기술력 좋아. 그럼 그 돈 충분히 줄게 하면서 그 회사를 통째로 사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세상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인공지능 분야에 가장 잘하는 회사가 어디였어요? 딥마인드였죠, 영국에. 딥마인드, 그걸 통째로 사버렸잖아요, 구글 딥마인드. 그러면 사실 제가 봐도 딥마인드는 세계에서 제일 잘해요, 인공지능 연구를. 몇 가지 막 공통 다방면으로 쓸 수 있는 인공지능도 만들기도 하고 바둑으로 사람을 최초로 이긴 인공지능을 만들기도 하고, 요즘 연구 결과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런 거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세계 기술을 이렇게 흡수를 해가지고 점점 회사를 키워가다 보니까,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회사를 이렇게 이미 어떻게 할 수 없는 흐름 같아요. 그냥 그런, 거의 이제 웬만한 국가 같은 이 경쟁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 경제에서 이제 이렇게 재편되는 상황인데, 따라가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빅테크 빨리 만들어가지고,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외국의 빅테크에 밀리지 않는 우리나라의 빅테크 문화를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나. 안 그러면 밀리니까요. 저게, 사실 이걸 싫어하는 분들 있어요. 대기업 중심의 문화다. 이게 작은 회사들이 이게 알콩달콩 잘 나눠 먹으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이견 맞는 말씀인데, 외국은 큰 기업들이 막 돈을 몰아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똑같은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안면 인식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해봐요.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하고 외국에 있는 회사가 거의 동시에 개발을 했는데, 외국에 있는 회사는 구글에서 막 몇 억 달러를 주고 이 기술을 사갔어요. 우리나라는 중소기업끼리 알콩달콩 거래하면서 그냥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래가 우리나라 안에서만 되는 게 아니죠. 이 회사가 배 안 아플까요? 여기는 몇 억 달러에 팔고 있는데 우리 기술이 더 좋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럼 외국에 팔겠죠. 우리나라는 점점 기술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는 빅테크가 국내에도 있어야 되고 외국 못지않은 대우를 기술자애들에 대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뭐 독과점이라고 생각을 한다기보다 자본력이 있는 데서 리드를 잘 해서 서로 파이를 키워서 나눠 먹는다고 생각하면 그게 나쁘지도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직접 버는 것보다 대기업을 업어서 가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에 대해서 더 면밀히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그 부분은 경제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뭐 저 과학하다 보면 이제 과학계 쪽에서 이 벤처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 이제 평생의 문제거든요. 근데 막상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대기업이 왜 안 들어오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전의 연구단지 쪽에서 그 과학기자를 현장 취재를 오래 했었거든요. 그쪽에 벤처기업이 되게 많아요. 대덕밸리라고 그러잖아요. 실리콘밸리가 아니고. 거기서 이제 연구단지에서 기술을 갖고 나와가지고 벤처 차린 사장님들이 되게 많거든요. 박사님인데 이제 내가 개발한 기술이 있으니까 이걸 갖고 나 벤처 할 거야. 나와갖고 회사를 차렸어요. 그래서 기술력에도 자신이 있고 아는 것도 많고 이제 장사만 잘 되면 나는 이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술을 사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직접 판로를 뚫기는 그런데. 그러면 대기업 같은 빅테크가, 대기업이라든가 빅테크 기업 같은 게 우리 대전에 하나 딱 나타나가지고 연구단지에 이런 기술 좀 많이 사주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안 와.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막 화나는 거죠, 이제. 왜 이런 걸 이렇게 규제를 하느냐. 오히려 그래서 그걸 싫어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기술력이 있는 회사일수록 빅테크 좋아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게 만약에 진짜 하나가 탁 잭팟이 터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더 창업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아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럼요. 그게 또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 거고. 참,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예. 그게 또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뭐 성공 사례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활발한 M&A. 네, 그럼요. 경제 얘기 떠나서 과학은 그 자체로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과학은 과학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가 갈리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대항해 시대 때 배 타고 가다가 사람들이 비타민 부족으로 막 다 죽어 나갔어요. 그 배 안에는 콩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서양 사람들 콩 먹고 살았잖아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아무도 콩나물 키우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거 누가 한 명만 알고 있었으면 그 사람들 다 안 죽었을 텐데 요만한 거 하나만 알면 죽을 걸 살 수 있습니다. 과학은 되게 재밌고 작은 지식 하나로 우리 목숨이 오고 갈 수 있고 큰 돈을 벌 수도 있고 삶의 질이 달라질 수도 있는 유용한 도구예요. 과학 공부를 굳이 재밌게 느끼시고 부지런히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삶에 되게 큰 도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과학 책 제목을 과학의 쓸모로 적었는데 과학처럼 쓸모 있는 게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꼭 구별 살피셔서 책 한 번씩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